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평소처럼 창업 가이드나 노하우 이런 게 아니라 국회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현실을 솔직하게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요. 개인정보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한 4,000평 정도 규모, 350억 이상 투입되는 프리미엄 요양원 프로젝트에 국회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한 200인 이상 정도이고요. 자부담은 월 한 300만 원 이상 시설이에요. 국회의원 대박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긴 한데 진짜 생각보다 이게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국회의원 브랜드에는 분명 이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 대표님을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변수가 정말 많아요. 뭐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요양원을 혼자서 알아서 오픈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아직도 듭니다. 이런 복잡한 결정들, 각각 그 단계에서 결정 내리는 복잡한 결정들을 혼자서 대표님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 요양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계속 분석하고 있는 게 정책 방향성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내놓은 걸 보면 재택에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늙어갈 수 있도록 재택 돌봄 서비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설은 뭐 일단 그 좀 노내로 어느 정도 뭐 늘리겠다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재가 쪽에 중점을 주고 초점을 두고 있어요. 통합 재가 서비스, 치매 가족 휴가제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요양원 사업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요양원만의 특색을 고민을 해 봐야죠. 재택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케어, 24시간 상시 의료 지원, 뭐 전문 재활 서비스, 호텔급 서비스, 요양병원도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이런 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료 쪽을 좀 특화해 가지고 간병도 좀 급여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요양원도 이 요양원만의 특별한 전문화된 부분들을 마련을 하고 프리미엄급 이상의 가치를 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정갱신제나 이런 부분들이 6 년마다 인제 진행이 되는데, 이 투자가 있으면 규모가 인제 좀 규모가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부실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니까 시장 환경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인제 한 3 개월, 6 개월마다 세부 정책들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꼭 그 장기 요양 쪽뿐만 아니라 의료 쪽이나 다른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쏟는 만큼 정말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만큼, 예, 그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인제 그 프리미엄 요양원을 만들 때 정말 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호자분들의 욕구 분석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상급 침실 이용료를 지불을 하는 분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무언가를 원하십니다. 예, 물론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몸 상태가 일반적인 노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안 좋으신 분들이지만 호전 기대도, 나아지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비용을 내시면서 프리미엄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요거를 잘 해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보호자나 수급자 욕구인 치료와 회복을 통한 기능 향상, 기대를 충족을 해야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전략을 좀 세우고 있어요. 어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탈요양원 전략입니다. 브랜딩을 할 때 이게 '요양원이다. 요양원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요양원은 없었다.'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전문 재활, 호텔급 웰빙 센터로 이렇게 전체성을 정립을 하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이런 전문 인력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최첨단 기술 도입이에요. 아직까지는 완성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예, VR을 활용하는 운동 프로그램, 뭐 이런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은 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요양원에서 이거 투입하기가 좀 어렵지만 투자 비용이 좀 있는 이런 프리미엄 요양원에서는 요게 좀 가능하고, 낙상 관련해서도 낙상 감지 센서, 스마트 기저귀 센서 이런 것들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300억 이상의 그 규모 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차별화 요소인 거예요. 다만 인제 개인별 맞춤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각각 원하는 요구, 뭐 맞춤 서비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 고객들한테는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표준화할까? 그리고 이 표준화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개별화해 가지고 모든 욕구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매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엄 요양원을 만들면서 고민되는 거 가장 현실적인 부분, 수익성 확보 전략이에요.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반 요양원들은 60% 7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요거를 넘어가는 그 구조인데 요거를 비용이 아닌 차별화 투자 포인트로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좀 더 주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이제 비급여 항목, 특히 상급 침실료를 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법적인 상한이 없어서 품질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수익만 최대한 내려고 할 게 아니라 내는 만큼 우리 고객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해야 그래야지 진짜로 그 꽉꽉 채우고 대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수익만 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단순히 비싼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월 300만 원 이상을 기꺼이 지불할 만큼의 압도적인 가치를 제공해야지 투자에 전략적 의미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욕구나 이런 부분들. 이거 말고도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해보니까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인력 확보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지금 수급자 수에 대비해서 1.1대 1 이렇게 이제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수가의 한계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프리미엄 요양원이니까 인력을 더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인력들을 더 전문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요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고 차라리 AI나 이런 뭐 로봇 기술 도입 같은 걸로 해서 업무 효율화를 진행하려면 인력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초기 투자비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 효율성이 높으니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 그리고 생각을 할 때 참조는 요양원만 해서 우리가 요양원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호텔 서비스나 아니면 그 산후도우미들 그런 서비스들도 해서 프리미엄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그 유료 요양원들 사례들을 따라가서 뭐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똑같이 따라가야 되나? 이런 모든 그 생각이나 도전들이 진입장벽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한 3개월, 6개월마다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을 하면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요양원을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처음 오픈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장기적인 해안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요양원을 만들겠다는 그리고 생각과 실천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서 진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요양원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같은 금액으로도 더 많은 투자, 같은 금액을 받고도 더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대표님들이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사실 본인의 행복한 노후만 보면서 살 법도 한데 어르신들에게 기존에 있는 실버타운 일반 요양원이 아니라 더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게 요거를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전문가 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복합적인 의사결정들이 필요한데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은 더더욱 대단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노인복지 사업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미엄 요양원을 만들어가면서 물론 이전에 일반 요양원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새로운 사업에는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한지 특히 실행력 이거 새삼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국회의 프리미엄 요양원 프로젝트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확정한 계획에 다음 달에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이 방향이 아니면은 저 방향으로 바꿔볼까 업데이트 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기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축이니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고민과 투자 중심에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월 300만 원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 대표님과 함께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현실을 솔직하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프리미엄 요양원 프로젝트, 국케어 브랜드의 새로운 도전이자 국내 요양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정책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까다로운 고객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만들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까지 확보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요양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운영 중이신 분들 각자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저희 경험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공유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요런 이 프리미엄 요양원 프로젝트에서 다룰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결한 방안들,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장기영의 모든 것 국회요 천천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발전해 나가요.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다룰 일이 있다면 가끔 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